피는 온라인이나 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만의 변화가 매우 크다면 지역의 다이빙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기술에 관해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세요. 이제 약한 서프를 통해 입수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살펴볼까요? 파도가 없거나 가장 잔잔할 때 입수할 수 있도록 먼저 파도가 부서지는 장소와 패턴을 살피세요. 핀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입수하세요. PCD에는 물이 뜰 정도의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버디와 함께 깊은 물을 향해 빠르게 걷습니다. 파도가 치면 화면과 같이 서서 안정적이도록 합니다. 또한 마스크나 호흡기가 벗겨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부표, 플로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뒤쪽에 놓고 끄세요. 수영하기 알맞은 수심에 도달하면 핀을 착용하고 수면으로 수영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가능한 한 재빨리 서프를 통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강하기 전에 수면에 조금 더 있을 생각이라면 스노클로 교체하여 공기를 아껴야겠죠. 다이빙이 끝나면 서프 지역 밖의 수면으로 상승한 후 파도의 패턴을 보면서 서프가 약해질 때 해안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준비가 완료되면 호흡기로 교체하고 버디와 함께 수면을 통해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걸어갈 만한 깊이에 도달하면 확실하게 서서 걸을 수 있도록 PCD에 공기를 뺍니다. 파도를 유심히 보면서 핀을 제거하고 재빨리 해안으로 걸어가세요. 파도가 몰려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잘 버티세요. 넘어졌을 때는 파도 때문에 일어서기 힘드니 그대로 있으세요. 물에서 거의 빠져나올 때까지 기어서 이동하고 버디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세요. 다이버는 대개 보트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보트 다이빙을 준비할 때는 미리 장비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이지 않게 표시해두세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방에 넣고 빼기 쉽도록 짐을 꾸리세요.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은 바닥에, 먼저 필요한 것을 제일 위에 놓습니다. 마른 옷, 음료수, 과자, 자외선 차단제, 수건 등 보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세요. 다이빙에 대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잘 먹어두세요. 또 배멀미 예방을 위한 준비도 해두세요. 배멀미는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주는데 드물기는 해도 다이빙을 망칠 수 있죠. 대다수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도 적절한 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적절한 약이 궁금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동 중에는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수평선을 바라보세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뱃머리에 있지 않도록 하세요. 상태가 악화됩니다. 또한 엔진의 배기가스를 피하세요. 속이 영 편치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바람이 불어오는 난간으로 이동하세요. 보트 다이빙 때는 출발 시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보관하세요. 전세 다이브 선박은 보통 출발 전에 점호를 시행하는데요. 이 점호는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다이빙을 종료할 때마다 점호 또는 다른 절차에 따라 모두 승선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죠. 승무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든 따르세요. 보트 이동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매우 짧다면 부두를 떠나기 전에 장비를 미리 갖추세요. 하지만 키트를 준비하되 다이빙 장소에 도착하거나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수트 및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탱크를 완전히 충전했는지 확인하고 나면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탱크 밸브를 잠그고 호흡기를 퍼지하세요. 장비를 들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을 이동할 때는 조심하세요.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장비를 반드시 고정해두세요. 파도가 치거나 심지어는 보트가 흔들려 장비가 떨어져서 누가 다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배 밖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이브 보트에는 대체로 선박과 고무밧줄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탱크 위에 키트를 놓아서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막아두세요. 다이빙 장소에서는 다이브 마스터가 볼만한 것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 상황 및 기타 정보 등 여러분과 버디가 다이빙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브리핑을 해줍니다. 당일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매 다이빙 전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기본 다이빙 절차, 안전 문제 및 기타 정보까지 다룹니다. 여기에는 보통 다이버 비상 호출 신호가 포함되는데요. 어떤 신호가 있으며 신호를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두세요. 브리핑이 끝나면 상황과 조류 방향을 확인하세요. 다이빙 계획의 작성이나 검토가 끝나면
키트를 착용하고 입수해도 됩니다. 소형보트에서 다이빙할 때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한 다음 백롤로 뒤로 굴러서 입수하세요. 키트를 물에 띄우고 입수한 다음 착용해도 됩니다. 대형 다이브 보트에서는 보통 앉은 상태에서 키트를 착용합니다. 핀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버디와 함께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세요. 다음으로 입수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이브 마스터에게 입수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핀을 착용하세요. 이때 버디의 도움을 받거나 물체를 붙잡아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입수한 다음 건네받을 특수 장비를 다이브 마스터에게 건네주세요. 일반적으로 승무원이 보트, 상황 및 여러분의 신체 특성에 적합한 입수 기술을 권해주는데요. 대체로 가장 쉬운 입수 기술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는 상황과 수심에 따라서 줄을 따라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다음으로 바닥을 따라서 계획 수심으로 내려가서 앞서 배운 대로 조류를 거슬러 수영합니다.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죠. 본인 또는 버디의 시간, 공기 또는 다른 요소가 한계에 다다랐다면 다이빙 방향을 돌려서 되돌아가세요. 줄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줄을 상승의 보조 수단으로 그 옆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하세요. 보통 보트 측면에 준비해놓은 막대나 별도의 라인에 매달려도 됩니다. 보트 아래나 측면을 따라 이동할 때는 보트의 프로펠러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엔진이 정지했더라도 절대 접근하거나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 프로펠러 때문에 참혹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종종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전속력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안전 정지 완료 후 보트 앞이나 바로 옆에서 수면으로 올라오세요. 부력을 갖추고 승무원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조류가 없다면 보트 사다리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죠. 공기가 부족하여 보트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면으로 올라오거나 방향을 잃고 보트를 찾아야 한다면 지나가는 보트를 기다리세요. 적절하다면 수면 신호 기기를 사용해서 자신이 더 잘 보이게 하세요. 수면 바로 아래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보트가 볼 수 없어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수면에 머물며 잘 보이게 하거나 지나가는 보트와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수심에 머무르세요. 출수해서 보트에 오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대형 다이빙 보트에서는 이 장에서 살펴본 사다리 출수법이 일반적이죠. 소형 보트에는 보통 적절한 사다리가 없으므로 물속에서 장비를 벗고 승선한 다음에 장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수에 도움이 된다면 핀을 벗지 마세요. 신체적 한계 때문에 사다리를 오를 수 없을 때는 보통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형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도 말이죠. 조류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일 때는 휩쓸리지 않도록 보트 뒤쪽에서 줄을 사용하여 다이빙하세요. 다이빙 전 안전점검이 끝나면 보통 입수해서 수입 라인으로 몸을 당긴 뒤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 쪽으로 이동합니다.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을 사용해서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강하세요. 손을 번갈아 옮겨가며 내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조류는 바닥에서 더 약하죠. 조류를 거슬러 다이빙을 하세요. 상승할 때는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으로 돌아와서 줄을 따라 상승하세요. 안전 정지를 하고 수입 라인 쪽으로 상승합니다. 수입 라인을 따라 사다리나 트레일 라인에 매달립니다. 출수 차례가 될 때까지 트레일 라인에 매달려 있으세요. 만약 조류 속에서 줄을 놓쳐서 다시 붙잡을 수 없다면 수면으로 올라온 다음 신속하게 조류를 가로질러서 수용하여 트레일 라인을 붙잡으세요. 트레일 라인을 놓쳤다면 BCD를 부풀리고 승무원에게 픽업 신호를 보낸 다음 수면 신호 기구를 사용하세요. 다른 다이버가 출수를 마치고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침착하세요. 승무원이 조류에서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다른 절차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지만 수면에 올라왔는데 보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부력을 갖춘 후 픽업을 기다리세요. 보트의 정박이 풀어졌을 수도 있고 응급사태 때문에 선장의 판단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무어링 라인이나 앵커 라인이 제자리에 있다면 매달려 있으세요. 보트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수면 신호 기구를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체력이 지치지 않고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해안이나 적절한 출수 지역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세요. 일반적으로 다이빙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사전 계획은 다이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2단계에서는 버디와 다이빙 사이트를 결정하고 목표에 합의하고 실행 계획을 구성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다이빙 상황 및 날씨, 서프, 간만 등을 확인하죠. 준비 계획은 다이빙 전날까지 맞춰두세요. 장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탱크를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면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적절하게 장비를 꾸리세요. 최종 준비는 떠나기 직전에 합니다. 적절하다면 지난 몇 분간의 상황 변화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인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만약 되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자격증, 자외선 차단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음료수 등과 같은 휴대할 개인 물품을 챙기세요. 남은 물품이 있으면 장비 가방에 집어넣고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이빙 사전 계획은 다이빙 장소에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세우는 실제 다이빙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예측하고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상황이 적절한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들여서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장소를 찾거나 다이빙을 취소하세요. 출수 및 입수 지정과 방법, 그리고 다이빙 코스를 포함한 기술에 대해 합의하세요. 필요에 따라 신호와 의사소통 방법을 검토하세요. 버디와 헤어졌을 때의 절차와 시간, 수심 및 공기 공급 한계에 대해 합의하세요. 응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해서도 논의하세요. 다이브 플래닝 슬레이트에 다이빙 사전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다이빙은 다른 스포츠나 활동에 비해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에서 호흡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속에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압축 공기를 호흡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위험 상황을 이미 배우기도 했죠. 새내기 다이버가 배우는 내용으로도 보통은 위험을 줄이고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위험 요소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이빙하세요. 체력을 관리하고 기술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연마하세요. 안전 다이빙 지침을 따르고 권장 장비를 보유하며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도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 예방과 대처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필수 장비를 갖추면 실수에 대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다이빙 습관과 장비를 갖추면 그만큼 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고 발생하더라도 사소한 수준에서 끝납니다.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소단원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이버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 이 코스에서 학습할 내용을 더 폭넓고 자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 인명구조원 및 전문 다이빙 가이드한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다이빙을 계획한다면 패들 레스큐 다이버 및 이멀전시 옥시즌 프로바이더 코스는 물론 이멀전시 퍼스트 리스폰즈 프라이머리 및 세컨더리 케어 코스를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이버가 곤란에 빠지는 상황은 대체로 수면에서 발생하죠.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면 이러한 문제 대부분을 예방 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침착하게 다이빙하고 수면에서는 양성 부력을 갖추고 유지하세요. 수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부력을 확보하세요. BCD에 공기를 넣거나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일단 행동을 멈추고 생각한 다음 행동하세요.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다이버를 도와야 할 때는 해당 다이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패닉 상태가 아닌 자기 통제가 가능한 다이버는 보통 신호를 보내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신중하고 자제하면서 움직이죠. 또한 대체로 지시에 반응하고 따르며 장비를 착용할 수 있고 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인 통제불능의 다이버는 공포심으로 인해 훈련 중에 배운 신중하고 자제력 있는 행동을 잊고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수면에 머무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탈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부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붙잡고 올라탑니다. 마스크와 마우스피스를 벗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못하죠. 지시도 따르지 않고 빠르고 급작스럽게 움직입니다. 패닉 상태인 다이버는 즉시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탈진할 때까지 허우적대다가 물속에 가라앉아 익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다이버를 도와줄 때는 다음의 4단계 절차를 따르세요. 첫째, 본인과 다이버를 위한 부력을 확보하세요. 플로트를 던지거나 어떤 것을 내미는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접근해서 도와야 한다면 먼저 본인의 부력부터 확보하고 해당 다이버의 BCD를 부풀리거나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둘째, 다이버를 안심시켜서 침착하게 하세요. 셋째, 다이버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해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먼저 휴식할 시간을 주고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넷째, 다이버가 보트나 해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통제가 가능한 다이버도 다리 경련이나 다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훈련 중에 다이버 끌기법을 배워볼 겁니다. 수면에서 반응이 없는 다이버는 물을 들이마셨거나 피로와 탈진 때문에 실신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심장마비, 폐 과팽창이나 다른 심각한 증세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